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뭐야? 자, 어제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상세보기 기능 먼저 좀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상세보기 기능 다 하고 나면 구조 변경을 좀 진행을 해 볼 거예요. 그리고 구조 변경하면서 우리 의존성 주입과 제어의 역전 그 부분 실제로 눈으로 또 보면서 느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상세보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또 URL 매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 하나 생성을 해 줄 거고요. 얘는 상세 보기니까 show detail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도 변경해 줄 거고요. 자, 이 요청을 보낼 때 우리가 상세 보기에 어떠한 글 하나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id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해당하는 글만 볼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찾아낸 id를 사용해서 found article 찾아야죠. 실제로 아티클스 안에 들어있나 없나 찾아본 뒤에 없을 때에는 이런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주는 거고, 있을 때에는 그냥 해당 게시물 객체를 보여주기로 했었죠. 그럼 이런 거 필요 없이 여기다가 found article을 보여주면 될 겁니다. 근데 어제도 한번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리턴의 경우가 스트링 리턴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 객체를 리턴하는 경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브젝트를 써야만 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브젝트를 쓰지 않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세 보기는 뭐 기능적인 건 사실 특별할 게 없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쇼 리스트가 아니라 쇼 디테일 아이디는 5번 글 같은 거 봐볼까요? 잘 나오네요. 이거 없는 글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트링 값으로 잘 뱉어주겠죠?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적인 CRUD는 다 맛을 봤어요. 자, 이제 구조를 바꿔 볼 겁니다. 구조는 당연히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그 뒤에 이제 서비스, DAO 이런 녀석들을 좀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아티클스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DAO 쪽으로, 그리고 서비스는 그쪽으로 넘기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일단은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구조, 제어의 역전, 의존성 주입 이런 것 좀 알아볼 거니까. 자,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명령 전달을 하는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변수가 필요할 거고요. 이때 VSR 이거는 그냥 아티클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변수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이 변수를 생성자의 안쪽에서 객체를 연결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아티클 서비스 객체를 실질적으로 이 컨트롤러에서 활용하는 게 불가능했을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하기 위해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 녀석은 패키지는 컨트롤러가 아니라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에다가 아티클 서비스 이렇게 생성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임포트 해주면은 당장 에러는 사라질 거고. 자, 그리고 이 서비스한테 메서드들을 좀 옮겨 줄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이었어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도 이렇게 썼었고 JDBC 아티클 매니저 때도 이렇게 썼었어요.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는 MVC 구조를 따라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다 경험을 해보셨던 부분들입니다. 자, 이거는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찍어낸 거예요. 필요한 상황에.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멤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멤버에 관련된 기능들을 처리하는 녀석이었죠. 자, 이거를 만약에 멤버 서비스를 여기 아티클 컨트롤러 안쪽에서도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면 방법이야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멤버 서비스 객체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면 멤버 컨트롤러에서도 이 녀석이 만들어질 텐데 아티클 컨트롤러에서도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서로 다른 객체가 두 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공통된 객체가 하나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서로 다른 객체가 가진 다른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의 공유가 안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 같은 거, 창고 같은 걸 하나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이 서비스나 DAO 객체들을 한 번에 순서대로 만들어 놓고 불러다가 썼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게 아니니까 구조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일단 필드 주입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필드 주입. 옮기고 하는 게 나을까요? 옮기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게 구조가 깔끔할 것 같네요. 필드 주입과 생성사 주입, 세터 메서드 주입 이런 거 해볼 건데 그 전에 기능들을 먼저 좀 간단하게 옮겨 보겠습니다. 컨트롤러에 남아야 될 기능과 옮겨 가야 될 기능들 이렇게 좀 가볼게요. 일단 DAU가 없으니까 이 녀석은 넘어가야 될 거고요. 이 둘은 이쪽으로. 왜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데이터 녀석들이니까 넘어갈 거고 컨트롤러가 필요한 녀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녀석도 여기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 생성자에서 처리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호출하는 것 또한 이쪽으로 넘어와 줘야겠죠? 그럼 메서드도 옮겨가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옮겨 볼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컨트롤러가 가져야 되는 건 입력받고 요청 받았을 때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값 꺼내고 파라미터로 받아오는 값들 체크해서 꺼내오고 그걸 가지고 뒤쪽으로 명령 전달하는 형태. 그럼 이거는 write article과 modify article, delete article 이런 녀석들, get article by id 이런 녀석들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쳐다봐야 되는 녀석들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옮겨줘도 되겠죠. 이렇게 옮겨간 이 녀석들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 호출해주는 형태로 구조를 바꿀 겁니다. 지금 여기 write article을 호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write article은 이제 어디 갔어요? 서비스에 갔으니까 서비스에서 서비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를 호출해줘 라는 식으로 가야겠죠. 그러려면 프라이빗 메서드일 수는 없으니까 퍼블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거고요. 이 녀석들도 다 공통될 거니까 퍼블릭으로 고쳐주겠습니다. 얘만 고칠 필요가 딱히 없겠죠? 그러면 밑에도 똑같아요. 이거 아티클스가 넘어갔는데 이 아티클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을 그냥 가져오는 건데 그냥 가져올 수는 없으니 메서드로 변화를 좀 주겠습니다. is.articleService 이 녀석한테 getArticles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메서드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이 하는 일이 얘를 돌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요. 일종의 getters 만든 거죠, 우리는. 자, 그 다음 여기도 아티클 서비스 이렇게 이거 그냥 아예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구조를 나누면 이제 컨트롤러와 서비스의 역할 분리를 좀 한 거죠. 자, 했는데 서비스 객체를 만드는 방식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객체를 개발자가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형태였다면 이제 이걸 바꿔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필드 주입을 해볼 겁니다. 자, 이러면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건 끝났어요. 제가 지금 필드 주입이라고 하면서 어떤 작업을 했죠? 변수에다가 오토와이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달았죠. 이러면 컨트롤러는 역할이 끝났어요. 이 서비스 객체를 가져올 준비가 끝난 겁니다. 다만 아직 서비스 객체를 진짜로 가져오진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하는 말을 보면 돼요. 밑에 지금 에러가 뜨고 있는데 이건 서버가 리로드 되면서 애초에 에러가 발생을 한 건데 이 에러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구성이라는 건 지금 현재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내부에서 설정되어 있는 값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의미하는 거다. 그 환경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유형의 이런 녀석을, 이런 빈을 우리가 찾지 못했다. 이걸 정의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거는 이게 지금 제대로 정의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프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스프링은 정말 많이 편하지만 스프링이 관리하는 객체들을 우리는 빈으로 다 등록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게 등록된 녀석들을 스프링이 알아서 관리를 하는 형태로 원래는 설정을 따로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스프링 부트는 이런 것도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었고, 우리가 스프링 부트한테 나 이거 네가 그냥 스스로 만들고 관리해줘 라고 하는 게 그동안 써봤던 이런 녀석이 있었죠. 이걸 달아줌으로써 우리는 스프링 부트한테 얘기를 해준 거였어요. 지금 이 해당 클래스는, 이 어노테이션이 달려있는 클래스는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할 클래스니까 네가 객체를 알아서 만들고 관리를 해 라고 스프링 부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냈던 이 서비스라는 클래스한테는 그런 게 없죠. 얘한테 그러면 이제 어노테이션을 하나 달아줌으로써 스프링 부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서비스 역할을 수행할 클래스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객체 만들고 관리하는 거 그렇게 해줘. 나는 그리고 오토와이어드라고 하는 저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이 녀석을 가져다가 쓸 거야. 네가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놔 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여기에는 서비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줄 겁니다. 그러면 서버가 리로드가 문제없이 되죠. 자, 다시 컨트롤러로 와서 저는 이 컨트롤러 클래스 그 어디에도 아티클 서비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new 키워드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거라고는 빌드를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놓고 그 변수한테 auto wired라고 하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하나 달아놓은 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기능은 동작을 하죠. 이거는 지금 얘 쇼 리스트를 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요청을 이걸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만들어졌겠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 봐오던 거니까 컨트롤러가 제대로 객체가 생성이 됐을 거고 그 객체 안쪽에서 이 메서드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거예요. URL 매핑이 걸렸으니까. 그럼 해당 URL 매핑을 보고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건데 이 메서드는 리턴을 하게 되면 화면에 직접 어떠한 데이터를 그려내는 식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다라는 거고 됐을 때 결과적으로 리턴하는 건 아티클 서비스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get articles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낸 거예요. 자, 실제로 이 오토와이어드를 제가 안 쓰고 오토와이어드를 쓰지 않고 여기를 잠깐 뺄게요. 이 서비스 어노테이션 빼고 오토와이어드를 안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리스트를 보겠다라고 하면 원래대로라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해야 돼요. 이거 왜 널 포인트 익셉션이에요? 네,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게 널일 거니까. 왜냐면 얘는 전역 변수죠. 멤버 변수, 클래스 변수 해당하는 전역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초기화한 적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널 값을 가질 겁니다. 왜냐면 모든 참조형 타입의 기본 값은 널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널이에요. 근데 널인 녀석한테 리모컨을 눌러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널이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맞는데 우리가 이 어노테이션을 달아줌으로써 스프링 부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아티클 서비스라는 클래스는 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할 녀석이고 이걸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내가 객체를 만들어 놓은 걸 전달시켜서 얘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내가 관리하고 있을게,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을게, 이런 식으로 스프링 부트랑 약속이 된 거예요. 정의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이 변수한테, 이 해당 변수한테 그 클래스를 아티클 서비스라는 서비스 역할을 수행할 클래스 그 빈 객체를 이쪽에 끌어와서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오토와이어드라는 어노테이션이에요. 근데 아마 이것도 될 텐데 안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오토와이어드는 무조건 있는 걸로. 이게 생략을 해도 되는 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쓸 때는 항상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따로 파일을 만들고 그 설정을 코드를 입력하고 그 설정 코드를 읽어드릴 수 있게끔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이런 어노테이션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끝내버리는 거. 이게 스프링 부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편하죠?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어노테이션만 달면 되는 거 정말 편하고 옛날에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방식을 잘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 필드 주입이라고 하는 거는 아, 이 아티클 서비스가 해당 컨트롤러에서만 불려질 리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개의 컨트롤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려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들은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서버가 켜지면 애초에 이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할 녀석들은 다 준비를 완료해야 돼요. 그래야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요청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서버가 올라가자마자 이 녀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컨트롤러들이 서비스 객체를 다 주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꼬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서비스 객체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져왔을 때 데이터가 이상하게 적용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정확하게 이 컨트롤러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그때에만 이 녀석을 주입받겠다라는 의미로 필드 주입이 아니라 생성자 주입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필드라고 하는 녀석은 그 전역 변수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이 필드라는 녀석은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선언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그 순서 원리 때문에 약간의 꼬임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이 아니라 이 필드 주입 방식이 아니라 생성자 주입 방식을 사용을 할 거다. 생성자 주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일단 말이 생성자 주입이니까 당연히 생성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생성자 주석을 좀 풀어놨는데, 자, 얘 원래대로라면 얘한테 오토 와이어들을 다는 걸로 우리가 필드 주입을 했었죠. 얘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생성자의 4개 변수 자리에다가 누굴 넣었어요? 서비스 클래스 타입으로 된 변수를 하나 넣어놨어요. 자, 이것만 보고 이 생성자가 수행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배운 개념대로. 우리가 USR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 그때 인자로 이 타입으로 된 아티클 서비스 타입으로 된 데이터를 하나 넘겨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넘겨받은 데이터를 이 매개변수가 낚아챌 거고요.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 필드로 만들어놨던 이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리모컨 전달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만 생각을 하면 그래요. 이게 생성자 주입 방식이에요. 이러면 이 쇼리스트 여전히 잘 나와요. 자, 오토와이어제 여기다가도 달 수는 있습니다. 이거 단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기능적인 문제는 없어요. 다만 노란 색깔 전구 떴죠. 이거 굳이 필요해?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지워. 뭐하러 이걸 달아놨어? 이거 안 달아도 괜찮아? 라는 의미예요. 생성자 주입을 할 때는 이 어노테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어노테이션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거. 매개 변수로 받아오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성자 주입 방식에서는 스프링부트한테 이거 네가 빈객체로 관리하는 녀석 중에 같은 타입이 있다면 나는 그 녀석을 이쪽으로 가져올 거야. 이 컨트롤러 객체를 만드는 그 시점에 받아올 거야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개 변수 자리에 명시해 주고 그렇게 받아온 데이터를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게 전역 변수에다가 리모컨을 넘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주입을 완료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런 거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이름을 보통 똑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를 예를 들어 이렇게 해도 당연히 문제 안 돼요. 중요한 건 타입이니까.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자, 보통 같이 써요. 이름을 똑같이 사용을 해요. 왜? 안 헷갈리려고. 이것도 그냥 일치시키는 게 약간 일종의 관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일치를 시켰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앞에 있는 이 녀석의 디스를 생략하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좀 이상한 거죠. 여기 디스가 생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매개 변수를 가져다 놓고 그 녀석한테 본인 자신을 다시 넣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 그 지역 변수는 메서드 안쪽에서 전역 변수보다 가깝다. 그리고 이 녀석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긴 디스가 생략이 되면 안 돼요. 보통 이름을 똑같이 쓰는데 똑같이 쓸 거면 이 디스를 생략하지 않아야 문제가 없다. 이거는 문법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셔도 쉽게 해결이 가능하셨을 테지만 좀 흔하게 실수하시는 것들 중 하나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게 생성자 주입 끝입니다. 우린 실제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거 세터 메서드 주입이 있죠. 자,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세터 메서드는 뭐예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변수를 바꾸기에 대해서는 그쵸? 직접적으로 변수를 호출해서 값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안전하게 그 중간 다리를 이제 거쳐야만 고칠 수 있게끔 캡슐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터 메서드겠죠. 우리가 게터 세터 많이 해봤던 것처럼 똑같아요. 결국 세터 메서드 주입이니까 세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리턴 타입은 필요하지 않을 거고 set article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서드 하나를 만들어 낸다 라고 할 때 이 녀석도 값을 받아 와야겠죠. 그리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외부에서 받아온 값으로 바꿔 끼울 거예요. 사실 생성자 주입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렇죠? 생긴 거 거의 똑같습니다. 생성자도 결국 메서드의 일원인데 리턴 타입이 있냐 없냐 차이, 그리고 이름이 이러냐 세터가 들어가 있냐 이런 차이 빼고는 똑같아요. 구도는. 자, 근데 이 녀석은 이게 아마 생략해도 되진 않습니다. 이 녀석은 이 세터 메서드 주입을 쓸 때는 무조건 얘를 달아야 돼요. 오토 와이어드를. 안 그러면 이게 빠져 있으면 얘는 진짜 그냥 순수하게 게터 세터를 의미를 가진 그냥 진짜 셋 메서드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존성 주입 메서드로 활용을 하려면 오토 와이어드가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는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리스트가 지금 나오고 안 나오고의 상황이 서비스 객체를 제대로 받아왔느냐 받아오지 못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얘를 달고 세터 메서드를 만들면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좋아요. 세터 메서드도 좋고 생성자 주입도 좋아요. 둘 다 좋은데 굳이 세터 메서드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쓰는 거는 좀 번거롭기 때문에 잘 안 할 뿐인 거고, 생성자 주입을 써도 무방하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웹 개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사실 상관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다양하지만 이 생성자 안쪽에서 의존성 주입받는 역할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서비스 객체들을 의존성을 주입받을 거야 라고 명시를 여러 개를 해도 됩니다. 그 여러 개를 하는 거 말고 다른 일을 또 생성자 안쪽에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세터 메서드를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왜냐면 생성자가 해야 되는 일 안에 여러 가지 역할이 섞여버리면 혼란스러우니까 그걸 좀 분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생성자에서 주입을 안 받고 세터 메서드로 주입을 받는 거죠.
대신에 세터 메서드 같은 경우는 얘로는 여러 개 받는 거를 잘 안 쓰긴 한 것 같은데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이거 시도를 해보려면 좀 귀찮은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건 하지 말죠. 어쨌든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성자에서 여러 개의 서비스 의존성을 주입을 받아야 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존재했다면 이 녀석은 어떻게 주입을 받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그냥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러면 끝나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매개 변수의 해당 타입을 정확히 명시해 주는 거, 그리고 그 클래스들, 이 클래스들은 스프링부트가 얘네들은 서비스 객체로 활용을 할 거야. 이 어노테이션 자체가 빈 객체로 등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등록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역 변수에다가 리모컨을 옮겨주는 행위까지, 이게 생성자 주입의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 구조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바로 DAO 구조까지 만들어 봐야겠죠. DAO는 뭐 간단하겠죠. 여기 있는 메서드들 한 번 더 뒤로 넘겨주는 거니까 우리 CRUD에서는 특별하게 고민할 것도 많이 없었으니까 바로 만들어 줄게요. article DAO 클래스 패키지는 DAO. 자, 이 녀석한테 변수 같은 거 다 옮겨줘야겠죠. 이런 녀석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서드들도 얘는 아예 통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얘네들만 이제 DAO 쪽으로 기능을 넘겨주면 되겠죠? 얘는 이렇게 갑시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여기도 의존성을 좀 받아놓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우리가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을 사용해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서비스도 지금 DAO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방식은 똑같아요. 여기다가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생성자의 안쪽에서 이 녀석을 매개 변수로 받을 거야 라고 해주고 받아온 값을 세팅하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오토와일드는 생성자 주입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 이 article DAO라고 하는 클래스가 얘도 빈으로, 그러니까 스프링이 관리할 수 있는 빈이라는 객체로 올라가야 돼요.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 객체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 서비스는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빈 등록을 했어요. DAO는 얘는 DAO 같은 게 없어요. DAO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의 약자가 DAO인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한테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를 일단 달아 놓을 거예요. 이 컴포넌트를 달아 놓으면 얘는 스프링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컨트롤러의 역할이나 서비스의 역할은 아니긴 한데 이거 내가 어쨌든 필요한 도구로서 빈객체로 등록을 좀 하고 싶어. 이것도 네가 생성하고 관리를 좀 해줘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컴포넌트를 달아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고 나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쿼리를 날리는 형태로 뭔가 구조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맞는 어노테이션이 따로 있어요. 컴포넌트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일단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컴포넌트가 달렸기 때문에 얘는 의존성을 제대로 가져올 거고요. DAO 객체를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그 녀석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타이핑을 해야겠군요. 여기는 이 녀석한테 write article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 string title, string body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이거 스트링이 아니잖아. 그리고 없으니까 생성해 주면서 이 안쪽에 아까 그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을 넣어 주고요. 그리고 아티클 리턴하는 것까지.
자, 그 다음 modify article 방식은 다 똑같죠? 얘를 아니다. 그냥 칩시다. 그리고 이 녀석 또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녀석 마찬가지겠죠? 얘는 아티클이랑 리턴 타입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메서드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있는지는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다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빈으로 등록되어 있는 컴포넌트, 서비스 컨트롤러 이런 녀석들은 어쨌든 스프링이 알아서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녀석들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서버가 켜지게 되면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그 시점에 완료되어 있을 거고 만들어서 스프링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뭔가 요청이 들어왔고 그 요청에서 서비스 이런 녀석한테 리모컨을 누르고 있다라고 하면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가져다가 이 녀석을 호출하는 거고요. 그 녀석은 당연히 DAO 객체도 만들어진 채로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 녀석한테 또 리모컨을 눌러서 호출을 하는 거고 그럼 호출된 녀석이 최종적으로 이런 일들을 처리한 후에 돌려주고 리턴을 통해 돌려주고 그 결과를 화면에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다른 것들은 테스트를 안 해보고 있는데 어차피 기능적인 부분들 다 동일하니까 테스트는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자, 지금 배우신 거에서 중요한 건 이 생성자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빌드 주입 안 쓸 거니까 모르셔도 괜찮긴 해요. 다만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때 이런 거였지 하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잘 안 쓸 거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들 코드를 볼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잘 못 볼 겁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세터 메서드도 그냥 사실 생성자 주입만 잘 알아놓으면 그것들은 오토 와일드라는 어노테이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으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MVC 구조 패턴으로 형태를 변환시키면서 의존성을 주입받는 것까지 데이터베이스 연결 없이 기본적인 CRUD 처리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커밋을 한번 남길게요. 자, 커밋 완료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좀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할 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방식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결은 다 똑같은데 아예 새로운 녀석 하나를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동안 이 녀석을 조금 검색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킬 거고요. 연동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려주거나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 다 마이바티스가 제공하는 기능들 사용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하게 우리 XMPP로 사용하던 MySQL 쓸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 켜두시면 될 것 같고요. 쉬는 시간 동안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얘를 쓰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며 어떤 세팅을 해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이 녀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좀 일찍 가지고요.